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이렇게 축구장이가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께서는 원래 이게 주인공이 좀 늦게 나타나는 법이라고 미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자리를 하신다고 저한테 이렇게 살짝 귀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리 공지를 했죠. 토트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화장실 잘 다녀오셨어요? 어? 화장실 지금 못 갔어요. 지금 바로 왔어. 네네, 워낙에 아유. 바쁘시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토트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네. 오늘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네. 이제 7월 1일부터 이적 시장? 공식적으로는 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토트넘 같은 경우 또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선수단 재편을 원하고 네. 과연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 뭐 그런 것부터 좀 먼저 들어가서 네. 그다음에 현재 이적 시장을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셀틱에서 이렇게 진짜 영입이 되면서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 있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을 것 같다. 카리스마 있고 네. 자기 주관 뚜렷하고. 네네. 네, 호주 대표팀 시절도 팬들이 아실 거고요. 네네. 네, 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뭐 J리그 요코하마 네. 마리노스도 그렇고 셀틱도 그렇고 네. 어쨌든 우승은 하는데 이제 빅리그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하는 그런 전술 운영을 아시아에 있는 국가대표팀 감독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시도를 했었어요. 호주 대표팀에. 예. 현대 축구에 조금 유행을 많이 타는 그러한 트렌드를 네.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네. 하려고 하는 이제 감독이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포스코 감독이라 그럴까요? 포스코? 기니까 포스코 감독도 점점점 스타일은 성향은 또 전술적 색깔은 조금씩 변화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기동력을 앞세운 전방에서의 그 팀 압박, 또 소유권을 잃었을 때 거기서부터의 또 빠른 압박, 공간이 있을 때는 빠른 다이렉트한 전환, 네. 적극적인 전환, 그리고 여태까지 맡았던 팀들에서 여러 또 빌드업 패턴 운영을 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마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빅리그이지만 본인이 여기는 프리미어 리그니까 이제는 조금 수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상당히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자기 철학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드진들이 다니엘 레비를 비롯해서 네. 거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 한 3경기 정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홈 경기장 가면은 네. 레비 아웃, 그렇죠. 루이스 아웃 계속 외치잖아요. 네네. 팬들의 불만이 지금 그게 달아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보드지는. 네. 근데 지금 뭐 공격적인 축구는커녕 누누 감독 시절부터 해갖고 콘테 감독, 네. 뭐 올 시즌에는 또 콘테 감독 계약 해지되면서 스텔리니 대행, 뭐 메이슨 대행 네. 이렇게 감독 대행이 팀을 맡았지만 공격적으로 재미있는 축구를 하지도 못했고 올 네. 시즌에는 또 리그 8위잖아요. 맞아요. 유럽 대항전도 못 가면서 성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드지는 욕은 욕대로 지금 계속 먹고 있고 공격적으로 좀 팀을 변화시키면서 조금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서도 포스코 감독이 네, 성적을 포 감독. 낼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영입을 하고 이제부터 진행을 시키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펩 감독이 인터뷰한 것도 떴더라고요. 정말 잘한 영입 같다. 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과 약간 비슷한 그런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튼 펩 감독도 약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을 좀 따라하려는 감독들이 있으면 네. 일단 맞대결이 있을 때 네. 포옹하는 벌써 이 강도와 표정이 다르죠. 그 감독과 그런 감독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들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하는 그러한 성향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그러한 팀의 이제 감독이죠. 제가 그래서 메모들을 조금 해왔어요. 네네네. 이적 시장에 영입된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큰 선수는 확실하게 원했던 그 선수가 왔잖아요. 오긴. 메디슨이 오면서 그래도
좀 많이 바랬던 선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메디슨은 네. 정말 큰 걸 잡았죠. 네. 근데 일단은 이제 키퍼가 먼저 영입이 됐고 요리스 키퍼가 지금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거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리에모 비카리오 키퍼 네. 엠폴리에서 아주 맹활약을 한 키퍼를 1,7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어요. 원래 라야 키퍼 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네. 조금 비쌌어요. 아, 라야 네. 키퍼가 좀 비쌌죠. 예. 반면에 이제 비카리오 키퍼가 전체적으로 포스코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 능력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선방 능력이 있고. 근데 참 약간 생김새가 요리스랑 좀 비슷해요. 약간 좀 체격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뭐 26살이니까 키퍼로서 완전히 전성기로 들어가는 네. 나이거든요. 키퍼가 뭐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카리오 키퍼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은 오, 좋더라고요.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선수들, 조금 영리한 선수들 선호하면서 네. 전술 운영 자체가 셀틱 시절에 썼던 아주 공격적인 운영. 풀백들이 중앙으로 가거나 미드필더가 들어오면서 2-3 형태로 네. 또 위에 숫자는 올리고 뭐 하더라도 결국은 터치라인 플레이에 사이드 좌우에 넓게 벌려진 윙어들을 두고요. 네. 윙백이 됐던 윙어가 됐던 빌드업 패턴에서 그 사이드 터치라인을 두고 그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서 수비진들의 어떤 빈 공간을 네. 유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파헤치는 그런 운영들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발밑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네네. 네, 느리면 압박이 잘 안 되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싸우려면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러한 유형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메디스는 지금 4천만 파운드 플러스 또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레스터시티 강등되면서 영입이 됐는데 뭐 최근 2시즌 동안 득점력도 두 자리 골을 넣으면서 리그에서만 네.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계속 메디스는 대표팀에서 빠져 있는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메디슨을 뽑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역시 올 시즌에 메디슨 선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메디슨이 들어가면서 좋은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는 기본적으로 4-3-3 운영을 했지만 네.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에서 앞에 있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여러 역할을 했죠.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하고 네네. 또 약간 뒤로 처질 때 볼 배급을 같이 해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역할을 해줬는데 같은 전술을 쓸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요. 셀틱에서 했던 그렇다면 역시 메디슨 선수는 중앙과 2선 그 사이 2선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고 중앙에서는 약간 볼 배급을 할 때 도와주는 롤까지도 해주면서 네. 케인이 그동안 하던 역할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쵸. 케인 선수가 혹시 잔류가 되면 케인에 대한 그런 내려와서 배급을 하던 역할을 메디슨이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같이. 그러면 케인 선수도 부담을 덜고 맞아요. 전방에서는 골을 넣는 움직임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메디슨 선수가 좋은 패스와 또 큰 방향 전환 킥과 또 움직임을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나 오른쪽 사이드를 같이 지원을 하거나 2선에서 넓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데브라이너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득점력도 배가 되고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여러 가지 옵션도 맞아요. 좀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토트넘 팬들이 그런 것도 원했었단 말이에요. 에릭센 이후에 창의적인 그 미드필더가 없다. 그런데 이 메디슨이 에릭센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싹 든다. 이른바 중앙 미드필더에서 볼줄이 없다. 맞아요. 뭐 이러한 얘기들을 에릭센 나가고서는 많이 했어요. 전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배급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소극적인 패스를 하고 횡패스를 하고 이제 네. 이러한 유형이 많았다. 그런데 포스코 감독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도 도움을 주는 유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디스는 그런 유형적인 부분에서는 돌파 능력 있죠. 네. 전진 능력과 패싱 능력, 또 움직임, 또 킥, 뭐 슈팅력 이런 것들을 다 적절히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좋은 형입니다. 상당히 좋은 형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좀 걱정하시는 게 네. 뭐 공격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뭐 괜찮은데 지금 수비가 제일 걱정이란 말이죠. 수비수에 대한 영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 이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수비수는 랑글레 선수가 임대 만료가 돼서 네. 나가고 뭐 산체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도 심지어 탄강가까지도 네. 아마도 다 기회가 되면
네. 조금 수비진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뭐 링크도 하나 또 떴더라고요. 토트넘이 거의 영입에 근접을 했다. 뭐 이런 수비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상으로는 레버쿠젠의 탑소바 선수하고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의 미키 판더벤 이 두 선수가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탑소바 선수는 발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레버쿠젠 경기를 가끔 볼 때 전적으로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소유 능력, 안정성과 전진 패스 능력, 또 빌드업에서 상대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탑소바 선수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빌드업 시에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왼쪽 센터백도 볼 수가 있고,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위치에서 수비 라인에서는 뛸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판도벤 선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이 선수가 저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순발력이 좋고요. 예. 네. 빠르고 힘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이나믹한 힘이 있고 젊은데, 그리고 22살입니다. 어리네요. 네, 아직. 네. 왼발잡이인데 왼쪽 수비 센터백 볼 수 있는데 네. 상당히 공격 성향이 있고, 이런 선수들은 이제 유틸리티적으로 잘 키우면 네. 잠재성을 폭발시킬 네, 네. 수 있는 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더벤 선수도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타이트한 간격에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김민재처럼 네, 미리 가서 끊고 앞에서. 또 공격적으로 공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공간을 커버하러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네. 그러한 능력의 적극성은 역시 판도벤 선수가 더 나은 것 같다. 네. 탑소바 선수도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팀을 좀 개편하는 어떤 성향상 그 선수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역시 납득이 된다. 원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려던 1차 빌드업에서의 풀백들의 인버티드한 롤을 맡기기가 현재 있는 자원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호로 선수는 사실상 공격적인 완전한 윙백이고요. 에베르송 선수도 이 선수가 인버티드한 역할을 해줄까? 그렇게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라이언 세세뇽 이 선수는 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전술적으로 잘 구성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또 남은 이적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여의치 않으면 남은 이적 시장에서 그런 유형의 선수를, 예를 들어 라이언 세세뇽을 팔았다. 네. 그러면 아마 추가로 원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이제 토트넘 팬들은 또 걱정이 많으세요. 케인이 과연 어디로 딴 데로 갈까? 케인은 뭐 일단은 1억 파운드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1년 남은 지금 케인 아닙니까? 다니엘 레비의 성향상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과거의 패턴을 고려해보면 끝까지 고수하겠죠. 6천만 파운드, 7천만 파운드 그런 제시는 받아들이지도 않죠. 받지도 않고 네. 놓고 너네 말고도 여러 팀이 원한다. 처음에는 맨유가 있었고, 있었죠. 요즘엔 뭐 바이런 뮌헨이 네네. 또 달려들었는데, 팔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죠. 이거 해야죠, 지금 해야죠. 미리 뭐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보내줘야 될 선수들, 임대생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 아마 감독과 잘 협의를 해야겠죠. 네. 이 포스코 감독이 과연 그 카리스마 있는 얼굴로 누구를 내칠지 먼저 이게 잘라낼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은 여러 구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기본 전술, 자신의 어떤 포메이션 전술에 최대한 그런 성향의 선수들을 끼워 넣는 네. 유형이에요. 네네. 제가 보면 그거는 뭐 펩 감독도 조금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네네네.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을까. 지금 뭐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어디 간다고 하던데요. 글쎄 좋은 조건이면은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미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뭐 맨시티로 치면 로드리처럼 네. 그렇게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과 볼 간수 능력과 좀 약간 볼을 좀 잘 다루는, 호이베르도 물론 볼을 못 다루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기술적인 선수로 처음에는 평가받았던 선수고, 어릴 네. 때 바이른 뮌헨이나 있을 때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약간은 무슨 여 팬들이 그냥 호장군처럼 어. 투박하고 막 많이 뛰는 이런 유형으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네. 기술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네. 대안이 여의치 않으면 호이베르를 그냥 놔둬도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호이비에르는 조금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잠재성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는 있겠지. 좋은 가격에 팔리면 본인의 성향에 더 맞는 선수를 네. 영입하기 위한 뭐 이런 작업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가 구단 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인앤 아웃이 같이 병행되는 플랜에서 이적 시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뭐 페리시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리시치 뭐 가는 거 아닌가? 좀 애매하죠 지금. 네.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레비가 어떻게 이루어서 포 감독하고 같이 쿵짝해갖고 할지를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로메로는 놓고 로메로의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빌드업 네. 시에 예를 들어서 맨시티의 펩 감독이 한 것처럼 센터백 유형의 선수가 측면 수비를 보거나 뭐 아칸지가 됐던 뭐 이런 선수들, 아케가 왼쪽 수비를 네네네. 보던 이런 식이 됐던 간에 센터백들 누가 영입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로메로 그런 센터백 뭐 이렇게 해서 아예 한쪽은 비대칭으로 그런 식의 측면 수비를 놓고 네. 반대쪽에선 공격적인 풀백으로 올려서 플레이가 되던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프리시즌을 통해서 선수 영입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특히 수비 라인, 수비 라인의 선수들의 성향을 보고 네. 여러 가지 1차 빌드업에 대한 패턴 구상은 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시즌에는 히살리송이 굉장히 일을 많이 갈 것 같아요. 히살리송이 이게 참 고민일 거예요. 네. 과연 히살리송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성향이 결국은 측면 윙포드나 이런 선수들은 최전방 톱이 수비진들을 이렇게 잡아주고 네. 전체적으로 그 포스트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수비진을 묶어놨을 때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공간 침투하는 유형의 역할들로 많이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쓸 것 같고요. 오. 클루셉스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과연 올 시즌에 오른쪽 윙포드 같은 성향으로 기용할 것이냐. 네. 근데 클루셉스키 선수의 성향을 봤을 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식의 윙포드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유형으로 아마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히살리송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와 또 맞물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진의 구성도 고민이 좀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만에 하나 케인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시즌 앞두고 이적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이제 또 제대로 팀 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고요. 네. 지금은 이적 시장 어떻게 중간 흘러가고 정리, 있는지. 초반 정리죠. 네네네. 이적 시장 초반 정리를 한번 토트넘 구단을 통해서 해봤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이제 축구장이 우리 토트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또 얘기를 소통할지 그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 이런 주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감독님들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저희에게 또 이게 피드백 주실 거니까요. 많이들 댓글 의견 많이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세요.